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해서 출력값 동그라미 1번부터 8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값, 그 값을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1, 2번, 그리고 이제 3, 4번, 그리고 5, 6번, 그리고 7, 8번 하고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구멍이 뚫려 있죠. 이곳에 들어갈 그 출력 값을 우리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제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디버깅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정해서 같이 이 코드 좀 보자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코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데이터는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대괄호가 시작해서 대괄호가 여기서 이제 끝나죠. 그러면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다. 그 얘기는 데이터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이제 첫 번째 그 요소 값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요소 값.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 번째 요소 값.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네 번째 요소 값해서 데이터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리절트는 하고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죠.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여 있으면 얘가 뭐예요? 그러면 리절트라는 그 딕셔너리 그걸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무런 값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딕셔너리 그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딕셔너리 그거부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딕셔너리라는 거는 키하고 값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이제 쌍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자료 구조를 보고 얘기하죠. 만약에 데이터라는 그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이 위치에 이제 내가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인덱스가 이제 0번이니까 0번, 0번째 위치로 이제 찾아가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은 1번 위치를 찾아가라. 이곳은 2번 위치를 찾아가라. 이곳은 3번 위치를 찾아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리스트에 각각 이제 요소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인덱스 그 번호를 이제 쓴다고요. 근데 이 딕셔너리는 이제 키라는 게 같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는 키 값을 이용해서 해당 요소에 이제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키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값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키하고 값하고 이렇게 이제 쌍으로 이루어진 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키 값과 값을 서로 이제 구분할 때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콜론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중괄호하고 중괄호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DICT라는 이 예약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죠. 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그 기본 형식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dict 그 명령어 그 예약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쓴 거고 얘는 dict 그 명령어 없이 그냥 딕셔너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얘랑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고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해서 우리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0번째 위치다, 1번 위치다, 2번 위치다, 3번 위치다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키 값을 내가 직접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름이라는 그 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이라는 키, 여기는 이제 주소라는 그 키를 이용해서 해당 요소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 얘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이곳을 내가 이제 홍길동이 아니라 이순신 그걸로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A라는 그 딕셔너리가 있다. 그곳에 이름이라는 그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이순신 이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는 그 위치에는 지금 이제 홍길동이 들어있다가 이 위치에 이제 이순신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라는 거는 키하고 값이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료 구조를 보고 얘기하더라. 이 딕셔너리는 내가 어딘가를 이제 접근할 때 뭘로 접근한다? 키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
그때 키와 값은 뭘로 구분하더라? 우리 이제 콜론으로 이제 구분하고 딕셔너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쓰는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서 리절트는 하고 이렇게 이제 중괄호만 묶여 있죠. 그러면 비어 있는 그 딕셔너리 그걸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폼은 반복문이 나왔고 이 반복문에서 반복을 할 때 이 세 줄을 이제 반복해 주는 거죠. 지금 이 프로그램 코드는 나중에 내가 이 프로그램 코드를 전부 다 이제 실행하고 나서 출력을 할 때 뭘 출력해라? 우리 이제 리절트라는 그 딕셔너리 그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 리절트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이 뒤에서 계산된 그 값을 우리 리절트라는 그 딕셔너리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리절트라는 그 딕셔너리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온 그 값을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두 개 값이요. 리스트에 이제 썸이라는 게 있고 리스트에 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값이 이렇게 이제 쉼표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자료형을 보고 우리 이제 튜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자료형 중에 튜플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튜플이 뭔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튜플형이라는 거는 리스트와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데이터 목록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대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죠. 근데 이 튜플은 그냥 이렇게 이제 가로 안에다가 데이터를 쉼표로 이제 구분해서 나열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튜플형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리스트와 다른 점이 튜플은 원소값을 내가 지정한 그 원소값 있죠? 내가 저장해 놓은 그 원소값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한 그런 불변 객체가 우리 튜플형이요. 해서 변경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적합한 게 우리 튜플형이고요. 이 튜플형은 수정, 추가, 삭제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정성을 이제 보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변경이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우리가 이제 튜플형 얘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 튜플형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제 묶어서 이제 데이터를 나열해 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1, 2, 3, 4 하게 되면 이제 A라는 튜플이 만들어질 때 그때 1, 2, 3, 4 그렇게 이제 4개 값을 가진 그 A라는 튜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여서 이 두 개 변수 값을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때 집어넣을 때 이제 무슨 형으로 집어넣어라? 우리 튜플형의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드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이제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주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있으니까 데이터라는 그 이름으로 기억 장소 4개 가진 그 리스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이 첫 번째 위치는 이제 0번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는 이제 1번 위치, 여기는 이제 2번 위치, 3번 위치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 0번째 그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얘를 집어넣어라. 근데 얘가 지금 리스트죠. 해서 이 리스트 안에다가 또 다른 리스트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이 위치에다가는 지금 얘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2번 그 위치에는 지금 얘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3번 위치에는 얘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다가 또 다른 리스트를 저장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다차원 리스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는 그 리스트 4개짜리가 있을 때 이 0번 위치요. 이 0번 위치에는 얘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걸 이제 표시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데이터의 0번 위치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1번 그 위치요. 이 위치에는 4, 5, 1이라는 그 값을 가진 이 리스트가 이곳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2번 그 위치에는 지금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가겠죠.
해서 데이터의 2번 요 위치에는 요 리스트가 이곳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번 그 위치에는 4, 5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을 가진 그 리스트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만큼 코드에서 이제 다차원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리절트는 하고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리절트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딕셔너리 그걸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포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포문 안에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인덱스, lis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in이 나오고 enumerate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enumerate 요 이제 함수가 이제 나왔어요. 자, 요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enumerate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는데 얘는 반복 가능한 그런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객체의 그 요소를 인덱스하고 요소값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묶어서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enumerate 요 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그 리스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인덱스라는 거는 이 첫 번째 기억 장소의 인덱스는 0번이고요. 요 위치는 이제 1번이고 요 위치는 이제 2번이고 요 위치는 이제 3번입니다. 해서 0, 1, 2, 3 얘가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소 값이다 그러면 0번에 들어있는 이 값이요. 얘가 이제 하나의 이제 값이 되겠죠. 해서 인덱스하고 이제 요소값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반환해 주는데 앞에 보면 인덱스라는 그 변수가 사용이 되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lis라는 그 변수가 이제 사용이 되죠. 그때 인덱스는 이제 인덱스라는 이 변수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요. 이 값은 이제 lis라는 요 변수가 이제 받을 거예요. 해서 이 요소 개수만큼 이 폼은 반복문이 이제 반복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우리 sum이다라고 해서 sum이라는 그 함수가 나왔고 len이다라고 해서 len이라는 그 함수가 또 사용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sum이라는 그 함수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의 합을 이제 계산해달라. 그 이제 함수고요. 그리고 len이라는 요 함수는 리스트 그 요소의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len이라는 그 함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그 변수가 우리 이제 인덱스라는 그 변수가 있고 lis라는 그 변수가 있고 리스트 sum이라는 게 있고 리스트 len이라는 게 있죠. 이런 이제 각각 이제 변수들 만들어서 우리 이제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enumerate 요 이제 함수에서 데이터라는 그 리스트의 인덱스요. 맨 첫 번째 요 인덱스는 0번이죠. 0번. 이 0번이라는 그 값은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요 변수가 이제 받을 거예요. 해서 인덱스에 이렇게 이제 0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0번에 들어있는 그 요소 값이요. 그 0번 그 위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 5, 2, 4, 1 요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가 들어있죠. 그 리스트를 이제 lis라는 요 변수가 얘를 이제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리스트 썸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lis다라고 하게 되면 lis는 지금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우리 썸으로 이제 묶어뒀죠. 이 썸은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의 합을 이제 계산해 준다고요. 그러면 3하고 5하고 2하고 4하고 1하고 이 값들의 합을 여기서 이제 구해주겠죠. 그 합은 3하고 5를 더해주면 이제 8이 될 거고 거기다 2를 더해주면 10이 되죠. 10에다가 4하고 1 더하면 이제 15라는 그 값이 나옵니다. 해서 그 15라는 그 값을 리스트 썸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리스트 썸이라는 거는 이제 15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갔더니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리스트 len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len이라는 이 함수는 리스트에 요소가 이제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그때 lis가 들어있는데 lis는 지금 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리스트에는 요소의 개수가 총 5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5라는 그 값이 나오고 그 5라는 그 값을 리스트 len 이 변수에다가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이곳에는 이제 5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리절트에 인덱스 번째요. 인덱스 번째. 인덱스는 지금 현재 0이죠. 0번 그 위치에다가 지금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리스트 썸에는 지금 현재 15가 들어있고 리스트 렌에는 지금 현재 5가 들어있죠. 그때 15랑 5 이 두 개 값을 리절트의 0번째 그 위치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절트라는 그 딕셔너리에 0이라는 그 인덱스 번째에 15하고 5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 데이터라는 그 리스트에 이제 1번 그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이동이 돼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인덱스요. 그 인덱스 그 값과 그 요소값 4, 5, 1이라는 그 리스트요. 그 리스트를 이제 반환을 이제 해줍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반환받은 그 인덱스 번호는 이제 인덱스라는 요 변수가 받을 거고 그리고 이 리스트 4, 5, 1이라는 그 리스트는 누가 받는다? LIS 얘가 이제 받더라. 그러면 인덱스는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질 거고요. 그리고 LIS는 이제 요 1번 그 요소 값이요. 이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죠. 이 리스트를 이제 갖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sum LIS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LIS는 지금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이제 sum으로 묶어줬죠. 그러면 4, 5, 1 얘네들의 이제 합을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10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그 10이라는 그 값을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곳에는 이제 10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len, lis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len이 리스트의 이제 요소의 개수를 이제 반환한다는데 지금 lis는 지금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 리스트의 개수는 이제 3개죠. 해서 3이라는 그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리스트의 len에다가 집어넣어라. 해서 리스트의 len에는 이제 3이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리절트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리스트 썸에는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있다? 우리 이제 10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고 리스트 렌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다? 3이 들어있더라. 해서 우리 이제 리절트의 인덱스 번째요. 인덱스가 지금 1이니까 리절트의 이제 1번 그 위치에다가 10하고 3 이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리절트의 이제 1번 그 위치에 10하고 3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2번 요 위치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해서 2번 위치다라고 해서 요 인덱스 번호는 이제 인덱스라는 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2번 위치로 가게 되면 지금 이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지금 얘 LIS가 이제 받겠죠. 해서 우리 이제 인덱스는 2하고 이렇게 이제 값을 가질 거고 그리고 LIS는 지금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sum lis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lis는 지금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의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러면 4하고 1하고 이렇게 이제 더해주면 이제 9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9에다가 5를 더해주면 이제 14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14에다가 이제 우리 4를 더해주면 18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해서 그렇게 이제 구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리스트 썸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리스트 썸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8이라는 그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len, lis하고 얘를 이제 만나죠. 그러면 lis는 지금 현재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len이라는 그 함수를 묶어줬죠. 해서 이 리스트의 요소의 개수요. 그 요소의 개수는 총 5개니까 5라는 그 값이 나오고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리스트 렌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리스트 렌은 이제 5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왔더니 지금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이요. 우리 리스트의 썸에는 지금 현재 18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 렌에는 지금 5라는 그 값이 들어있죠. 18하고 5라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근데 이곳은 지금 리절트라는 그 딕셔너리의 인덱스 번째요. 인덱스가 지금 2번이니까 2번 그 위치에 18하고 5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우리 데이터 이제 3번 위치 이곳을 이제 찾아가겠죠. 그때 이제 인덱스는 이제 3이니까 3이라는 그 값은 이제 인덱스 요 변수가 받을 거고요. 3번 그 위치에는 4하고 5라는 이 값을 가진 그 리스트가 들어 있어요. 그 리스트는 lis 얘가 이제 받겠죠. 해서 인덱스는 이제 3이라는 그 값을 가질 거고 그리고 lis는 지금 요 리스트를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sum lis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lis가 지금 4, 5 이 두 개 값을 가진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 요소들의 뭐를 구해라? 우리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4하고 5를 더해주면 이제 9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 9라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리스트 썸에다가 집어넣어라. 해서 리스트 썸에는 이제 9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len lis요. lis가 지금 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len이 붙었으니까 요소의 개수요. 얘는 4하고 5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 개수 2라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리스트 len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리스트 len에는 이제 2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 이 뒤에서 나온 그 값을 지금 이곳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때 리스트 썸에는 지금 현재 9가 들어있고 리스트 len에는 지금 현재 2가 들어있죠. 이 값을 리절트라는 그 딕셔너리의 인덱스 번째에다가 집어넣어라. 인덱스가 지금 3이니까 3번 그 위치에 9하고 2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포문은 더 이상 반복 실행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왜? enumerate 이 함수 자체가 반복 가능한 그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객체의 요소 수만큼 반복 실행해 준다고요. 이 데이터라는 그 리스트는 이렇게 이제 4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4번만 반복 실행이 되고 이 포문은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프린트 리절트라는 그 딕셔너리 그걸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리절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라 그랬어요. 딕셔너리는 키하고 값이 한 쌍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해서 이 딕셔너리는 키하고 값하고 이렇게 이제 콜론을 찍어서 서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 리절트의 0번 그 위치요. 그러면 0번 위치 이 0이 우리 키가 되는 거고 그리고 15하고 5가 이제 값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 키하고 값하고 표시할 때 중간에 콜론을 이제 찍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콜론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15하고 5라는 이 값은 아까 튜플 형태로 우리가 값을 이제 집어 넣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키 값을 먼저 표시해 줘야 되니까 0번이라고 이렇게 쓰고 중간에 이제 콜론 찍어 주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이 뒤에다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딕셔너리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 튜플 형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곳에는 튜플 형태로 15와 5를 우리가 이제 써줘야 돼요. 우리가 튜플 형태로 쓸 때는 가로로 묶어서 중간에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쉼표를 찍어서 표시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해서 지금처럼 가로 열고 15,5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15와 5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번 그 위치에는 10하고 3이 들어있죠. 해서 1번 위치에 10하고 3이 들어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위치에는 지금 18하고 5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그 위치에는 9하고 2가 들어있으니까 지금처럼 3번 위치에 9하고 2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 뒤에다가 이런 값들을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값을 집어넣을 때 튜플 형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튜플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값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리절트라는 거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키하고 값하고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콜론을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키와 값을 서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 리절트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겠죠. 해서 맨 앞뒤로 이렇게 이제 중괄호까지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처음 봤을 때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8번까지 구멍이 빠바방 전부 다 이제 뚫려 있었죠. 그 보기를 잠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다고요. 해서 동그라미 1, 2번 요 가로 안에 이제 15와 5 이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해서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은 15고요. 동그라미 2번은 5,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10, 동그라미 4번은 3,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18, 동그라미 6번은 이제 5, 그리고 동그라미 7번은 9, 동그라미 8번은 이제 2하고 이렇게 이제 값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그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지금처럼 이런 값들을 각각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하고 쭉 이제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지금 얘는 리절트라는 걸 이제 출력하는데 리절트는 우리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전부 다 묶여서 출력이 되더라. 그때 이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서로 구분할 때 중간에 이제 콜론을 찍어서 구분해요. 구분하기 때문에 출력이 될 때도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키와 값을 이제 구분해서 출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값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제 튜플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출력이 될 때도 튜플 형태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게 리스트인지 아니면 딕셔너리인지 아니면 세트형인지 아니면 튜플형인지 이런 자료형에 따라서 그 형식에 맞게 우리가 출력 결과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함수들 이렇게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뭐가 뭘 하는 함수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지나가지 말고 외우고 지나가세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